오늘 해볼 이야기는 왜 웹소설은 친절해졌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현재 내가 생각하기에는 웹소설 트렌드는 친절함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1화, 그러니까 초반 내용에서 굳이 복잡하게 꼬거나 반전을 주지 말고 그냥 자, 이런 얘기 할 거야. 알았지? 간다! 라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거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제가 뭐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사회적 현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반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리라든지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여기에서 원인을 좀 어떻게 찾았냐면요. 자, 요즘에 쇼츠가 인기예요. 요즘에 유튜브 쇼츠가 인기죠. 그 다음에 틱톡도 인기예요. 자, 틱톡이랑 유튜브 쇼츠, 보통 틱톡이 먼저 했죠. 이거는 영상 길이가 짧아요. 보통 1분도 안 되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되죠. 근데 나도 요즘에 그냥 이렇게 봐요. 뭔가 쇼츠도 자주 보고 쇼츠를 오히려 더 많이 볼 때가 많아. 왜냐하면 긴 영상은 부담스러워.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나는 이것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좀 크죠.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안 보죠. 안 보고 뭐로 봐? 안 보고 뭐로 봅니까? 예, 유튜브 리뷰로 봐요. 이거를 보는 리뷰를 봅니다. 내가 한 2시간짜리 영화를 한 결말 포함해가지고 20 몇 분 정도로 요약을 해둔 걸 봐요. 그런데 어때요? 나름 재밌어. 이게 재미가 없었으면은 절대 뜨지 못했을 컨텐츠야. 그리고 맞아요. 최근 1.25배속. 그래, 나비계곡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라디오 방식의 방송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배속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뭔가를 진득하게 몰입해서 보는 것보다 이제 가볍고 쉽게 보기 좋은 것들이 컨텐츠,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으로서 컨텐츠로서 뜨고 있어요. 자, 그런 현상에서 우리 웹소설도 당연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같은 사회인들이잖아요.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봐봐요. 제가 예전에 소소리 작가님의 해골병사는 던전을 짓지 못한다였나? 하여튼 요거 해던 못을 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엄청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는데 다시 읽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읽다가 중간에 엄청 재밌게 읽고 있다가 제가 이제 현생이 바빠서 한 며칠 못 봤어요. 며칠 못 봤는데 다시 보기 부담스러운데? 좀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집중한 상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을 때는 집중한 상태로 몰입을 해서 쭉 보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다시 몰입하기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 바쁘니까. 할 일 있는데?
나 이거 다음에 뭐 해야 하는데? 뭔가 나 이거 다음에 뭔 일 있는데 이거 보다 보면 못 멈출 것 같는데 못 끊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작품 재밌는데 이 몰입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장벽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약간 가벼운 소설은 가볍고 좀 서로 만담 있고 내용 자체가 부담이 안 되는 소설, 이런 것들은 그냥 다시 봐요. 왜냐면 보다가 멈춰도 상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이거는 그냥 다시 봐도 괜찮겠네 뭐 해가지고 그냥 몇 화 있다가 말아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여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딥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가서 이제 내 볼 것만 즐기고 다시 나오면 되는 거야. 이러니까 심리적인 저항감이 적더라고요. 제가 이래서 좀 여기에서 왜 우리 웹소설이 친절해졌는지 요 이유를 약간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좀 세요. 애초에 글이기 때문에 이거가 진입장벽이 셉니다. 이거 영상이랑 만화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걸으면서 읽는 사람 있나요? 저는 뭐 가능하다면 가능한데 글을 걸으면서 읽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걷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버스 같은 거에서도 저는 좀 읽기 힘들어요. 집중이 잘 안 돼. 대신에 제일 글을 재밌게 읽는 데가 언제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싹 보면은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잘 못 봐. 나는 버스에선 좀 잘 못 보고 오히려 이제 침대에 누워서 진득하게 보면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글 자체가 영상이나 만화처럼 시각적인 매체보단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애초에 글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내용까지 무겁다? 이러면은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안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서부터 일단은 심리적인 거부감이 들죠. 이거 지금 보면은 뭐 제때 못 내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좀 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웹소설은 접근성으로 떴잖아요. 콘텐츠. 자, 웹소설은 정말 100% 순수하게 스마트폰 하나로 뜬 케이스입니다. 하나로 뜬 이제 콘텐츠예요. 왜냐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대여점 시절 때 웹소설이 얼마나 작살이 났는지,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과 무협 소설이 얼마나 개박살이 났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시에 작가들도 돈을 못 벌고 심지어 찾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했던 그 불편했던 요소들이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나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큰 시장 규모가 됐죠. 그러니까 웹소설은 접근성으로 뜬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이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의 깊이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저 같은 경우도 예술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좀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내용의 영화보다는 좀 개그 영화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극한 직업이나 아니면은 범죄도시처럼 완전히 약간 스낵 영화, 그냥 보면서 그냥 적당히 즐길 수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은 그냥 보는데 마음에 뭔가 심리적 거부감이 안 드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지만 이게 뭔가 진지하고 그렇게 갈수록 좀 더 거부감이 들죠. 딥할수록 내용이. 그래가지고 좀 더 저는 그러니까 웹소설이 친절해졌다는 게 꼭 내용이 가벼워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내용이 가벼워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진지하고 무거워도 여기에서 되게 복잡하게 인간들의 그 심리에 대한 고찰, 뭐 철학에 대한 고찰, 악인에 대한 고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민들이 잘 안 들어가고 그냥 쓰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느낌? 이런 거를 저는 좀 받았어요. 요즘에 웹소설을 읽으면서 좀 많이 받고 있는 느낌 중 하나예요. 서사를 가볍게 푸는 게 아니에요. 가볍고 무거운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가볍고 무거운 것도 연관이 돼 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이 복선에서 주는 복선이 깔리고 나중에 짜릿한 반전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복선을 앞에 깔고 이 인물이 주인공이 뭐 엄청나게 지는 줄 알았는데 아까 전에 그 앞선 쌓았던 복선을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딱 이렇게 해가지고 반전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인물적인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큰 반전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들었다. 좀 더 친절해졌다. 우리가 이 세계에 이 이야기에 이 캐릭터에 온전히 몰입시키기 위해 그 외에 불편한 것들을 많이 쳐내고 있는 느낌이다. 저는 요거에서 뭐 대표적인 걸로는 고유명사가 요즘에 잘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고유명사가 뭐냐면 자 여러분 내공 있고 마력 있고 만화 있죠. 막이 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알죠? 이건 알아.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네이테르라는 힘이 있어. 아니면 정수는까지는 좀 머리가 이해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전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 순수 고유 명칭 있죠. 이 뭐 마일법처럼 뭔가 그냥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고유 특성으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제국의 고유한 뭐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이해하기 쉽고 좋고 빠른 걸로 가죠. 예를 들어 헌터물에서 100이면 100 등장하는 게 뭐예요? 게이트죠. 100이면 100 등장하는 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런데 이 게이트를 예를 들어 나는 게이트라고 쓰기 싫어 이러면서 달의 파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어. 이게 막 실제 나중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설정과 연결돼 있고 이게 뒤에 이 달에서 온 어떤 존재가 이 실제로 지구에서 뭐 균열을 만들고 있고 이래서 몬스터가 등장한 거야 라고 막 온갖 뒤에 막 거창한 설정들을 붙이면서 달의 파편이라고 썼어. 근데 보면 이해가 안 가. 직관적이지가 않아. 게이트보다 직관적이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여기에 나오는 고유한 설정이라던가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긴 하지만 늙어서 그런가?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솔직히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소설만의 독특한 문화라든지 독특한 개념, 독특한 설정들 아니면 독특한 이야기들 뭐 요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요런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처럼 뭔가 웹소설 자체도 되게 친절해지고 짧아진다는 게 이게 뭐 500화 600화 이런 편수가 짧아진다는 게 아니라 서사가 짧아져요.
서사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전투씬 예를 들어 있잖아. 전투씬 8화를 쓴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러면 죽을걸? 그러면 전투씬 8화를 써? 어지러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내용 진행이 안 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뭔가 투자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최대한 빠르고 친절해지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작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입니다. 요거는 사실 흐름에 편승해야 된다, 흐름에 편승하자 라는 것과 이제 내가 흐름을 만들겠다 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대박과 쪽박이 여기 모여있고요, 여기가 무난한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의 역량에 따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